아시아 쿼터제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기회.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년부터 도입되는 KBO의 아시아 쿼터제가 롯데자이언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프로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롯데자이언츠는 최근 몇 년간 포스트 시즌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8년의 암흑기를 겪고 있는 롯데에게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제는 어쩌면 이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롯데자이언츠가 가진 독특한 이점, 그러니까 일본 프로야구의 지바롯데 마린즈와 자매구단인 특수 관계가 아시아 쿼터제와 만났을 때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오늘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란 무엇인가? 먼저 KBO가 도입하기로 한 아시아 쿼터제의 내용부터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KBO는 지난 1월 22일 이사회를 통해 2026년부터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란 간단히 말해서 각 구단이 기존 외국인 선수 3명에 더해 아시아야구연맹 소속 국가 또는 호주 국적 선수 1명을 추가로 영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경기에 최대 4명의 외국인 선수가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아시아 쿼터 선수의 영입 비용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연봉, 계약금, 옵션, 이적료를 모두 합쳐 최대 20만 달러 약 2억 8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외국인 선수 영입 비용 신규 영입 시 최대 100만 달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러한 비용 제한은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하는 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 시에는 매년 10만 달러씩 연봉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선수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도 가능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특별한 이점. 이제 본격적으로 롯데자이언츠가 가진 특별한 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KBO 10개 구단 중에서 롯데는 아시아 쿼터제와 관련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즈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두 구단은 단순히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기업 그룹이 소유한 자매 구단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두 구단의 구단주를 겸하고 있죠. 이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롯데자이언츠와 지바롯데 마린즈는 매년 교류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도 양 구단은 교류전을 가졌는데요. 이는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선수들의 교류는 물론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의 정보 교환, 트레이닝 방법 공유 등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전문가들은 이러한 관계가 아시아 쿼터제 시행 이후 롯데에게 큰 경쟁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야구 전문 유튜브 채널 야구부장에서는 롯데가 아시아 쿼터제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야구계에 대한 정보력, 특히 지바롯데에 대한 내부 정보는 다른 구단이 갖기 힘든 롯데만의 강점입니다. 또한 롯데는 대만과도 협약을 맺고 아시아 쿼터 데뷔를 조기에 시작했습니다. 이는 롯데가 아시아 쿼터제를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예상되는 기대 효과. 그렇다면 아시아 쿼터제는 롯데자이언츠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가져다 줄까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력 우위를 통한 효과적인 선수 영입. 가장 큰 이점은 역시 정보력입니다. 야구에서 외국인 선수 영입이 성공하려면 해당 선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기록이나 영상만으로는 알 수 없는 선수의 성향, 부상 이력, 잠재력 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롯데는 지바롯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일본 선수들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바롯데의 2군이나 유망주에 대한 정보는 다른 구단이 쉽게 얻을 수 없는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루리웹의 한글에서는 롯데자이언츠와 지바롯데 마린즈는 자매구단으로 구단주까지 동일해서 교류전도 자주 한다. 이번 아시아 쿼터제를 도입한다면 사실상 2군 준척급 선수를 데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 저비용 고효율의 전력 보강 효과. 아시아 쿼터제의 핵심은 저비용 고효율입니다. 최대 20만 달러라는 비용 제한 내에서 전력에 도움이 되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는 특히 롯데와 같이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종종 아쉬움을 보였던 구단에게 중요한 기회입니다. 2025년 롯데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반지의 부상과 데이비슨의 방출,
그리고 대체 영입한 벨라스케즈의 부진은 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추가로 영입되는 선수가 이러한 위기 상황에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일본 독립리그 출신 시라카와 케이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그는 부상 대체 외국인 선수로 KBO 리그에 왔지만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며 아시아 쿼터제 도입의 당위성을 입증했습니다. 롯데 역시 이와 같은 숨은 보석을 발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마케팅 효과와 해외 팬 유입. 롯데가 일본 선수를 영입할 경우 마케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야구 강국으로 일본 선수의 KBO 진출은 현지 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바롯데 출신 선수라면 일본 내 롯데 팬들의 관심이 더욱 클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장 관중 증가뿐만 아니라 굿즈 판매, 중계권, SNS 인기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구단의 재정적 안정과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한 웹사이트의 한 분석에 따르면 일본, 대만, 호주 등 야구팬이 많은 국가 출신 선수를 영입할 경우 해당 국가 팬들의 관심과 구단 상품 판매, 중계권 수익 등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4. 전력의 다양화와 유연한 운영.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롯데는 팀 전력 구성의 다양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존 외국인 선수들이 주로 선발 투수나 중심 타자의 역할을 담당했다면 아시아 쿼터 선수는 불펜 투수, 수비 특화 내야수, 대체 자원 등 더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특히 롯데는 최근 몇 년간 투수진의 불안정성이 문제였는데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중간 개투나 선발 로테이션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지션 제한이 없기 때문에 팀의 약점에 따라 유연하게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능한 영입 전략과 시나리오. 이제 롯데 자이언츠가 아시아 쿼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전략과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바롯데 마린즈 연계 전략.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역시 지바롯데 마린즈와의 연계입니다. 지바롯데의 유망주나 2군 선수 중 NPB에서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지만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단순한 선수 영입을 넘어 선수 육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양구단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선수의 성장을 돕고 향후 NPB 복귀나 성공적인 KBO 정착 등 다양한 경로를 열어둘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한글에서는 아시아 쿼터제가 적용되면 롯데 자이언츠와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지바롯데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어 타 구단에 비해 얻는 정보의 질이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DC 인사이드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바 소속 2군 유망주 경험치 쌓으라고 보낼 수도 있으니 포텐 터지기 전 사사키 같은 애들이 올 수도 있는 거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물론 로쿠로 사사키 같은 초특급 유망주의 영입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롯데만의 특수관계를 활용한 전략적 영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일본 독립리그 타겟팅. 롯데가 주목해볼 만한 또 다른 영입풀은 일본 독립리그입니다. 앞서 언급한 시라카와 케이쇼의 사례처럼 독립리그에는 NPB에서 기회를 잡지 못했지만 실력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일본 독립리그 선수들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낮아 최대 연봉이 고작 6천만 원 수준. KBO의 아시아 쿼터 비용 한도 내에서 충분히 영입이 가능합니다. 이들에게 KBO는 새로운 도전의 장이 될 수 있고 롯데는 저비용으로 높은 효율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롯데가 지바롯데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독립리그 선수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면 더욱 정확한 스카우팅이 가능해집니다. 투수진 보강 중점 전략.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롯데가 가장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은 투수, 특히 선발 투수입니다. KBO 대부분의 구단이 외국인 선수 영입 시 투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롯데 역시 최근 몇 년간 투수진이 약점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2025 시즌에 롯데는 반즈, 데이비슨, 벨라스케즈 등 외국인 투수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히 데이비스는 10승을 기록했음에도 경기력 기복으로 중요한 순간마다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체 영입한 벨라스케즈는 오히려 팀의 패착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쿼터제를 통해 영입하는 투수가 이러한 불안정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 제한으로 인해 메이저급 외국인 투수에 비해 기대치가 낮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는 선수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고
안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와 고려사항. 아시아쿼터제가 롯데에게 큰 기회이긴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셀러리캡과의 균형. 아시아쿼터 선수도 셀러리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영입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해도 전체 연봉 총액 관리 차원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스포츠 서울의 보도에 따르면 아시아쿼터 제도를 통해 온 선수도 셀러리캡에 포함된다. 일본 선수들도 억대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 셀러리캡을 고려하면 좋은 선수 영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록 최대 20만 달러라는 제한이 있지만 전체 예산 배분 차원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편법 영입 우려와 공정 경쟁. 롯데와 지바롯데의 특수 관계가 편법 영입 우려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틱톡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롯데는 아시아쿼터제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러한 윤리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단기적인 이득을 위해 편법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는 리그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해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스카우팅 네트워크 구축. 롯데가 아시아쿼터제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 호주 등 다양한 아시아 국가로 스카우팅 네트워크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시아쿼터제 도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볼 팀은 이미 아시아권 선수 영입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온 구단이라며 NC, LG, 한화, 롯데, KT 등을 꼽았습니다. 롯데가 이 선두그룹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바롯데와의 관계에만 의존하지 말고 더 넓은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롯데자이언츠의 새로운 기회. 2026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쿼터제는 롯데자이언츠에게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바롯데 마린즈와의 자매구단 관계는 아시아쿼터제에서 롯데만이 가진 고유한 강점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롯데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선수 영입, 정보력 우위를 통한 스카우팅, 마케팅 효과, 전력의 다양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롯데가 최근 몇 년간 겪어온 외국인 선수 운영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아시아쿼터제는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기대 효과가 현실화되려면 롯데 구단의 전략적인 접근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계성에만 의존하지 않고 체계적인 스카우팅과 데이터 분석,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8년의 암흑기를 겪고 있는 롯데자이언츠가 아시아쿼터제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2026년 이후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아시아쿼터제가 롯데의 은빛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